근데 이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녹음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내 억울함을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그 사람도 또 자기 입장에서 그럴듯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럼 경찰이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변호를 하는 건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변호사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지하철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 성범죄니까 뭐 CCTV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내 CCTV 10대 중 4대가 사람 얼굴도 식별하기 힘든 저화질의 CCTV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좀 힘들 것 같고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CCTV 화질을 높인다고는 하는데 뭐 일괄적으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화질이 어떻게 찍혔을까 이런 부분은 사건마다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CCTV상으로는 추행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주로 수사 진행이 좀 빠른 편인가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경찰대라고 있어가지고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지하철에서 일어난 범죄들만 수사를 합니다. 이런 범죄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가 좀 빨리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만으로 바로 일 처리가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빠른 거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뭐 이런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용기 있게 소리를 내서 신고까지 하는 경우가 요즘은 좀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경우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괜찮은 거죠? 제3자가 신고를 해도. 뭐 제3자가 신고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게 더 어렵죠. 왜냐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 제3자가 굳이 그럼 신고를 왜 했겠냐. 그렇죠. 이게 깔려가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화질 CCTV인데 다 보이고 이 사람이 내리는 것까지 트래킹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나 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안 보여도 어쨌든 그 형체는 계속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충분히 트래킹이 되죠. 근데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태그 기록 때문에 누군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그 자리를 떠버렸어도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거의 대부분 추적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진짜 좋아졌네. IT 강국이네요. 반대 입장에서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대 와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랑 맞닥뜨리게 되면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전 일부러 손을 이렇게 올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올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그렇게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누가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이 사람 손이 여기 하늘 위에 있는데 어떻게 만집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라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혹시 그냥 나는 서 있었고 그냥 뭐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사람 많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딱 대응 방법이? 결국은 항상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증거를 남겨라? 녹음을 하셔야죠. 녹음! 왜냐면 이게 서로 변호사가 붙고 싸우게 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의심되는 의문을 던지겠지만 그쪽에서도 또 그럴듯한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작업을 막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순간 말싸움이 붙었을 때부터 녹음을 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셨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제가 만졌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다 받아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을 잘 해명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녹음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내 억울함을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그 사람도 또 자기 입장에서 그럴듯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럼 경찰이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로 피해자가 유리해져요? 목격자가 협조 안 해주고 서로 똑같다고 치면은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하진 않지 않았겠냐, 이게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피해자 쪽 얘기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와, 그러면 무조건 녹음 먼저 해야겠네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녹음기를 켜시고 계속 상대방한테 얘기를 걸어야 됩니다. 복습한 거 이거는 기억나요. 웬만하면 미안하다고는 섣불리 안 꺼내는 게 좋다. 그렇죠.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게 그러면 뭐 이미 죄송하다고 했는데 누가 듣더라도 이 사람이 실수로라도 만진 건 맞나 보네. 일단 이게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요. 오히려 제가 큰 소리 치는 건 괜찮아요?
큰 소리 치시는 거는 괜찮죠. 만약에 내가 정말 억울하다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화를 내거나 뭐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씩씩거려도 피해자분이 딱 얘기했는데 거기서 말문이 딱 막힌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내가 추행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강제 추행하고 사실 형량이 비슷합니다. 법정형으로 보면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데 법정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뭐 초범인데 합의를 했다. 그러면 기소유예나 뭐 벌금, 구약식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합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모습만 충분히 보여줘도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잘 안 나옵니다. 초범이라고 쳤을 때 약간의 접촉이라도 있었고 피해자가 좀 불쾌했을 것 같다 싶으면 이상하게 변명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합의하는 게 상책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밀집 장소에서 이런 거가 불가피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충분히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추행의 고의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접촉이 없었다는 거는 잘 먹히기가 어려워요. 접촉이 없는데 피해자가 왜 신고했냐 이렇게 되니까. 근데 다만 접촉이 있었는데 그게 열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접촉이 된 거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무혐의가 나오는 상당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다만 이제 그 접촉 부위가 문제가 되겠죠. 그냥 어깨나 손등 같은 게 닿고 하면은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손가락이나 손바닥 같은 데로 접촉이 되면 이게 어떻게 의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싸웠는데 저 사람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고죄로 내가 무죄 받은 다음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뭐 고소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나를 처벌당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했다는 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판사가 봤을 때는 이건 추행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행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고소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범죄는 무고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억울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손 위치를 항상 제일 신경 쓰시고 카메라가 보이도록 좀 높이 하시거나 상체에 이렇게 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제 오해가 있더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CCTV 같은 거 봤을 때 수상한 부분은 계속해서 여성을 쳐다보거나 여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시선이 움직이거나 이런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추행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이게 강제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부득이하게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시선의 각도라도 여성분을 쳐다보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틀어서 계시는 편이 아무래도 안전하죠. 녹음기 무조건 켜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일단 큰 소리 한번 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호를 하는 건 오늘 김민건 변호사님과 또 함께 했고요. 오늘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민건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